현우가 먹어볼래? 현우야 너가 먹어볼래? 저거? 원래? 아니 뭐 무려 태국 가서 사오지. 뭐냐? 자 해봅시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모 비율과 표본 비율의 관계인데 일단 진행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와 비슷한 아이디어를 이제 그 비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 봅시다. 많이 이상해? 현아야. 네. 맛이 어때? 그냥 배운 한 입에 먹어봐. 아직 안 먹었어? 아니 조금씩 배워 먹고 있어요. 태국에서 오는 날. 애매해? 네, 맛있다고 근데 전해주세요. 만약에 만나게 되면 너무 맛있어서. 나한테 안 물어봐. 아. 나한테 주지도 않았는데 뭘 왜 나한테 물어보겠어? 튕길 일도 아니고 그렇지 않니? 그런 일. 내가 거기 가서 수아가 애들이 맛이 태국 맛이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자 어쨌든 합시다. 자 모비율과 표본 비율인데 우리가 그 모집단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는 것 대상의 비율을 모비율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예를 들어 현아야. 네. 너는 정치에 관심 있어? 아니요. 관심 1도 없어? 아니죠. 상식적인 관심은 있는데 뭐 딥한 관심은 없다는 거지. 네. 예전에 이제 학원에서 가르쳤던 학생 중에 그 민규 쌤 있잖아. 민규 쌤 반의 학생이었는데 너희 학교 선배야. 근데 진짜 정치색이 엄청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뭐 저런 말을 하고 사회생활이 가능할까 수준의 어떤 강경한 극보수. 저희 반에 유명히 그냥 학교에 있어? 진짜 근데 이게 그냥 약간 뭐랄까 뭐 약간 이런 좀 그런데 이 진짜 뭐 이런 거를 하는 수준의 학생이 있더라고. 그래서 오 요새는 청소년기에도 정치적 성향이 저렇게 강할 수 있구나. 저희 반에는 그 고수 한 명이 진보 한 4-5명 있어서 한테 두드려 맞죠. 아 맨날 두드려 맞아. 하여튼 뭐 이거 어제 아니 유현이랑 형이랑 같은 반 아니었나? 아니요. 아니었어? 누가 같은 반이었지? 너랑 승민이랑 같은 반이었구나. 맞지? 네. 수학생이 같은 거지 우리 1학년 때 수학생이 같은 거잖아. 현우만 다른 쌤이었고 맞지? 네. 자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쌤이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설명할 때는 정치가 제일 쉽더라고. 그러니까 A 후보가 있어. A 후보 모집단이 100명이라고 하자. 그래서 A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30명이라고 하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모 비율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걸 기호로 P라고 쓸 거야. P라고 쓸 거고 그리고 100분의 30 이렇게 쓰는 거지. 괜찮니?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 맞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제 표본을 뽑는 거야, 표본을. 표본을 뽑는 방식은 이전과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힘의 추출, 복원 추출입니다. 그리고 크기는 보통 관례적으로 n이라고 할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표본에서는 표본을 20명을 뽑았다고 하자. 그 중에서 A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5명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표본에서의 어떤 특성을 만족하는 것의 비율. 그러면 우리가 이걸 기호로 뭐라고 쓸 거냐? 이렇게 쓸 거거든. 그리고 이걸 이렇게 읽을 거야. 이렇게. 유리만 읽어볼래? 피헷? 이렇게. 야, 빨리 크게 웃어야 돼, 알았지? 이렇게. 자, 어쨌든 그렇게 읽는 거야. 유연아 읽어볼래? 펫이 아니었어요? 오호호, 뭔 소리야? 현우 읽어볼래, 현우? 아닙니다. 거기 한글로 써놨어, 선생님. 어디 갔지? 강의 노트에 한글로 써놨어. 안 써놨나? 써놨네. 피해? 이렇게 있는 거야. 현우야, 네. 쌤은 이미 품위를 잃었다. 너도 같이 읽자. 거기 동그라미 어디에 써놨어? 참고 동그라미 2번에 PS
P 헷 이렇게 넣는다고 돼 있나? 해봐. 현우 해봐. 현호 먼저. 아 현우 해봐. 빨리 해봐. 오? 아니 그렇게 품위가 없는 행동이야? 그럼 내가 했는데 쌤이 하는 순간 품위 있는 행동 아니야? P가 모자랐을 그래서 너도 약간 한 4차원까지는 아니고 한 2차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약간의 독특함이 있다. 어쨌든 2차원. 자, 어쨌든 봅시다. 표현 비율을 이제 이렇게 기호로 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정한 거 아니야. 오케이? 어메리칸 스타일에서 괜찮다고 보지 뭐. 오케이? 자, 어쨌든 얘는 우리가 몇 명 중에 20명 중에 5명, 20분의 5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다시 거기 쌤 강의 노트 봅시다. 모비율 P라는 것은 모집단에서 어떤 특성을 갖는 대상의 비율. 예를 들어서 뭐 A 후보를 지지한다든지 혹은 뭐 아이돌 뭐 누구 그런 것도 많이 나와 문제에서 학교 시험에서 특히 약간 선생님이 약간 젊으신 경우에는 아이돌 많이 쓰더라고. 특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이제 많이 쓰시더라.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안경을 쓴 학생들의 수 뭐 이런 것도 이제 비율이 되게 비율로 표현할 수 있겠지 않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표본 비율 PS는 첫 번째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표본에서 어떤 특성을 갖는 대상을 즉 표본에서의 비율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보면 크기가 n인 표본에서 어떤 대상 특성을 갖는 대상이 추출된 횟수를 확인하면서 x라고 하게 되면 p 횟수는 이렇게 정의한대. 자, 다시 모듈 됐고 표본 비율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정의할 건데 이렇게 정의를 할 거야. 근데 이제 이 x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크기 n짜리 표본을 뽑을 건데 그 중에서 A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의 수를 x라고 하는 거거든. 자, 근데 지금 표본의 크기 얼마나 하겠대? 수명을 하겠대. 그럼 A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뽑히는 숫자가 가장 적으면 몇 명이 되는 거야? 0명. 한 명도 안 뽑힐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럼 가장 많은 몇 명이 되지? 20명. 20명이 되겠지. 그러면 저 A 후보를 내가 뽑은 표본에서 A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의 수는 몇 명부터 몇 명까지 가는 거지? 0명부터 수. 그러면 x가 취하는 값이 정의되네. 현호 쌤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알겠어? 몰라? 어떻게 몰라? 다시 조금 더 진행을 해보자. 그래도 모르면 때려야지. 자, 어쨌든 봅시다.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A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5명 뽑힐 확률을 구할 수 있을까? 여기서 내가 복원으로 뽑는 거잖아, 맞지? 그럼 내가 한 명을 뽑을 때 그 사람이 A 후보를 지지할 확률은 얼마야? 나와 있잖아. 얼마야? 10분의 3. 10분의 3. 이해했어? 오케이. 그럼 내가 20명을 뽑을 때 A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5명의 확률은 뭐야? 20명 중에 5번은 지지하는 사람 뽑고 15번은 지지하지 않는 사람 뽑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하지 않는 사람 뽑힐 확률이 얼마야? 10분의 7,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 10분의 3이 몇 번? 5번. 10분의 7이 몇 번? 15번. 근데 총 20번의 트라이 중에 5번 일어나기를 바라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지. 얘가 뭐라고? P X가 5, 1 확률이다. 지금 방금 내가 뭐 했지? 두 가지를 했잖아. 첫 번째 뭐? 값. 맞지? 두 번째 뭐? 확률. 이게 뭐가 되기 위한 조건이었어? 네 글자. 표 확률. 누가 했어? 현우가 했어. 잘했어. 내가 현우 때문에 한 대 때릴 뻔하다가 분노할 뻔하다가 다시는 청음적을 써냈어. 소송 적어서 현우에 꼭 맞춰줘 이러려고 했었는데 이제 맞출 수 있지. 뭐야? 확률. 아니 이 자식아! 이거 홍보 안 했다. 홍보 안 줬는데 지금 이렇게 빨리 나와야 돼 지금. 이제 확률 변수. 확률 변수. 어떤 말 하는지 알겠지? 확률 변수가 되기 위한 조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한 거야. 괜찮아? 그래서 뭐라고 써놨어 거기다? x가 뭐이므로
x가 뭐이므로 확률 변수이므로 얘는 변수가 아니고 그냥 문자야 문자. 상수야 상수. 상수분의 확률 변수는 그냥 얘도 값과 확률을 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확률 변수가 되겠지. 그래서 p 햇도 확률 변수야.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얘는 확률 변수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참고 1번은 P는 비율을 뜻하는 이제 프로포션의 첫 글자에다 하는데 그 개념 원리에는 이제 population 뭐지? 레이쇼라고 돼 있거든. 사실 둘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개념 원리도 뭐 아주 허술하게 쓰는 책은 아니긴 해서 근데 이제 쌤은 교과서를 한 거라서 쌤이 조금 더 낫다 정도 생각해 주십시오. 여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떻게 이런다고? 유연은 어떻게 이런다고? 피해. 그치. 근데 이게 햇색 강세를 보는데 피해? 이렇게 진짜예요. 어? 아니 농담 진짜 농담이야. 이건 미안해. 근데 내가 너희를 타락시킬 수는 없지. 이렇게. 자, 선생님 이걸 보고 이제 딱 생각난 게 있었는데 너희들도 그런 장난 가끔 하지. 쌤은 이제 동생이랑 이제 어릴 때 길 가다가 이제 차도 쪽에 동생이 이렇게 밀었다가 당겨놓고 내가 이상민 어린이다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유리 그런 거 해본 적 없어? 한 번도? 비슷한 건 해봤지. 현우는 안 해봤어? 이건 좀 오. 일반적인 사고가 아닌데요. 야 현우야 너는 한 번도 안 해봤어? 네. 어? 그거를 주율이 너도 안 해봤어? 네. 저는 범죄 아니에요? 저 동생은 없어서 너무 위험한데. 친구 물통 숨겼다가 제가 찾아주는 건 있어요. 아 그래? 이상하다. 근데 내 주변에 다 하던데 이거. 진짜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내가 네 생명의 은인이냐 이러고 하는데 안 해? 동생이 없는 거죠. 동생. 아 동생이 없나? 시대가 좀 다른 거 같아요. 아닌가? 아니 근데 요새 애들도 하던데? 진짜요? 근데 요즘도 했대. 양유림도. 아 진짜요? 지우랑 둘이 사고 있대. 어째? 아니 내가 이상한 거 아니라니까. 이상하네 이 자식들. 아니 진짜 위험하게 하는 게 아니고 위험하게 하겠어. 선생님도 누울 자리 보고 누워. 넘어질 때 이렇게 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넘어지는 거야. 이렇게. 아니 당연한 거지. 자 어쨌든 합시다. 아니 괜히 꼴소리 했다. 자 아니 피해 보니까 생각이 나서. 자 예를 봅시다. 어느 학교의 학생이 500명이고 이 중 안경을 쓴 학생이 200명이래. 그럼 이제 500명 중에 안경을 쓴 학생이 200명이라고 했으니까 모 비율 P는 뭐야? 안경을 쓴 학생의 비율은 500분의 200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표본을 뽑았더니 표본이 뭐래? 표본이 100명을 뽑았더니 그 중에서 안경을 쓴 학생은 30명이래. 그러면 PS는 뭐라고? PS는 10분의 3. 0명 10분의 3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구한다니까. 괜찮니? 구하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68페이지 보게 되면 자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써놨는데 결국은 우리가 아까 표본 평균의 뭐에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분포의 표본 평균도 뭐였지? 확률 변수였다 맞지? 그래서 걔네들도 뭘 얘기할 수 있었다고? 확률 분포를 얘기할 수 있었다고. 그럼 같은 이유로 표본 비율도 뭐니까? 확률 변수니까 이 친구의 확률 분포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현우한테 지금 이 질문하면 현우가 틀릴 것 같거든. 현우야 확률 분포가 뭐야? 확률 분포요. 어. 확률의 분포. 근데 사실 유연해도 대답 못할 것 같거든. 무조건입니다. 그치. 그냥 무조건까지는 좀 오버인데. 자, 확률 분포가 뭐야? 거기 없어. 여기 없어. 왜냐면 첫 시간에 한 거거든. 통계 첫 시간에. 됐어. 아니 확률이 아! 얼마나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가. 그런 거 아니야. 그거죠. 아 아니다. 근데 이름이 이거 기억나? 그래. 안 나는 게 현호도 정상. 없죠. 현호도 몰라. 현호 아니면 하여튼 쉽지 않다. 치킨 너무 많이 가. 이거 한 방에 치킨 그 지금 몇만 원을 태우라는 얘기야. 요즘 괜찮. 아 때릴까? 제가 제일 가깝지 않았나? 아닙니다. 여기 약간 그렇지. 한 여기서 대구쯤 이야기해놓고 그래도 지금 한국 안에 있는 거 얘기했잖아. 이 수준이야 거의. 너도 똑같지 않냐?
확률 보는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과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잠시만요.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값과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불러. 지금 확률 변수 얼마? 5. 그때 확률 있지? 이 관계들 전부를 확률 분포라고 불러. 오케이? 함수가 뭐지? 함수가? 인풋과 아웃풋의 대응 관계. 대응 관계가 원래 함수야. 확률 분포도 대응 관계가 확률 분포인 거야. 확률과 값 사이에. 물론 이제 사실 이런 거 아는 게 뭐 시험을 할 때 엄청 중요하지는 않더라고. 애들이 학생들이 이제 푸는 방법은 다 익혀서 푸니까. 네, 그래도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잘하겠지. 뭐. 이렇게. 자, 어쨌든 봅시다. 우리가 표본 비율의 뭐에 대해서?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근데 아까 x가 뭐였지? 이런 친구였다고, 맞지? 맞지? 그러니까 모집단이 있으면 여기서 모비율이 p라고 하자. 모비율 p. 그때 내가 표본을 뽑잖아. 그때 표본의 크기가 n이었어. 그때 이 p hat이라는 표본 비율을 스몰 m 분의 표본의 크기 분의 라지 x라고 정의했는데 그때 라지 x가 뭐였지? 내가 관심을 가진 어떤 특성 있잖아. 뭐 키라든지 혹은 선호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키는 좀 그렇다. 어쨌든 이제 키를 이야기할 때는 뭐 그 키가 170 이상, 180 이상이 나올까? 쌤이 들어가야 되니까 170 이상으로 이렇게 한다면 어쨌든 뭐 쌤이 대한민국 평균은 된다고 이 자식아. 알겠습니다. 키 크다고 자식이. 자, 어쨌든 봅시다. 자, 뭐 A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제 모비율, 지지하는 사람 비율을 이제 모비율이라고 하게 되면 이 x라는 것은 내가 모집단에서 크기가 n만큼 뽑을 때 그 A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뽑힌 숫자를 x라고 적는다, 이런 느낌이야.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관심 가지는 어떤 특성이 있다면 그 특성을 만족하는 것들의 수, 뽑힌 것들 중에 그게 라지 x인 거야. 괜찮아? 그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을까? 총 n번 뽑는데 그 중에서 확률이 p인 사건이 일어난 횟수가 x야. 이 말이 수학적 표현으로 들리면 좋은 거야. 수학적 표현을 안 들리잖아. 그러면 사실은 개념이 부족한 거야. 다시 선생님 방금 뭐랬지? n번 뽑을 때 확률의 p인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 뽑힌 횟수 혹은 가진 대상이 뽑힌 횟수가 확률 변수 x야. 괜찮아? 그럼 다시 이야기해볼게. 이항 분포가 뭐였냐면 n회의 독립시행에서 확률이 p인 사건이 일어난 횟수가 x, 다시 말해서 확률 변수인 분포야. 지금 두 표현의 어때? 사실은 똑같은 말이야. 약간의 컨셉만 다를 뿐. 그 x의 분포는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x는 사실 이항 분포를 따라. 즉 x는 bn, p라고 표현하게 된 거지. 괜찮니? 현우 이해하고 있어? 기억이 안 나지 지금? 공부를 허투루 했네. 자, 어차피 기말고사 거니까 기말고사 때 잘 준비되어 있으면 된다, 알지? 근데 통계가 좀 그게 심해. 개념을 알면 쉬운데 개념이 낯설어. 기본적으로. 아주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는 수학에 약간의 갭이 있단 말이야. 생각해봐. 우리 지금 통계를 다시 되짚어볼까? 이 확통 처음 1단원, 2단원, 3단원 생각해보면 1단원은 그냥 뭐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추가되는 느낌밖에 없어. 맞지? 2단원은 어때? 조건하고 좀 낯설긴 한데 그거 빼고 전체로 확률을 구하는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은 사실 중학교 때 했던 그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근데 통계만큼은 어때? 완전히 뉴야. 애초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익숙해지기 위한 과정이 조금 필요해. 그래서 조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같이 거기 우리 책의 내용을 봅시다. 강의 노트 내용. 봅시다. 모뷸이 P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택할 때 표본비율 PS에서 P, 즉 N분의 X에서 확률 변수 X는 크기가 N인 표본에서 어떤 특성을 갖는 대상이 추출된 횟수이므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N까지다. 따라서 확률 변수 X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인 시행을 N번 독립시행하였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난 횟수이므로 뭘 따른다고? 이 항목을 따른다. 괜찮아? 오케이. 근데 문장이 좀 별로네. 교과서는 그대로 베꼈었는데.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항목의 성질을 해서 평균은 뭐가 되고? NP가 되고 VX는 NPQ가 되는 거야. 그리고 Q는 이때 1-P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고 두 번째로 P-라는 친구를 어떻게 정의한다고? N분의 X로 정의한다고. 그러면 이 P의 또 뭐니까? 확률 변수니까 이 PS를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얘는 이 N분의 X가 되고 우리가 이 평균의 성질을 해서 얘는 N분의 1 EX가 되고 여기서 EX가 NP였으니까 N분의 1 곱하기 NP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비율 PS의 평균은 모 비율과 같은 거예요. 사실 뭐 당연한 거지. 자, 두 번째 VPS VN분의 X고 얘는 N제곱분의 VX가 되고 얘는 N제곱분의 NPQ가 되고 따라서 N분의 PQ가 됩니다. 이게 확률 변수 PS의 이제 분산이 됩니다. 시그마 P에 또 같은 방식으로 갈 수 있겠죠. 얘는 그냥 루트 씌우면 돼서 굳이 이 과정을 쓸 필요 없이 그냥 결과에다가 루트 씌우면 돼요. 루트 N분의 PQ.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68페이지 동그라미 3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표본비율 PS는 근사적으로 정규분을 따른대. 뭐라고? 알려져 있다고. 또 저걸 표준화한 확률 변수 Z도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분을 따른대. 알려져 있대. 그 다음에 N이 충분히 크다는 말은 NP가 5 이상, NQ가 5 이상일 때를 뜻합니다. 여기가 괜찮아? 그냥 된대. 어쩔 수 없다. 알았지? 뭐라고? 알려져 있다. 너는 질문 있어? 없습니다. 괜찮아? 네. 자, 그럼 진행합시다. 예를 보면 어느 고등학교는 생활복 80% 학생이 생활복을 입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야? 모뷸 P가 0.3이다 이렇게 적은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이미 추출한 84명을 그러면 표본의 크기 N이 84라는 얘기지. 네, 생활복을 입고 등교한 학생의 비율이 15% 이상 30%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게 나왔어. 그러면 지금 전체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뽑은 일부의 비율이 15% 이상 30% 이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문제의 표현은 P 해시 15% 다시 말해서 0.15 이상 30% 다시 말해서 0.30 이하 이거 1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은 거야. 그럼 결국 우리는 뭘 알아야 확률을 구할 수 있어? PS의 분포를 알아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PS는 어떤 분포를 따른다고? PS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제 평균이 모뷸 0.3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n분의 pq 즉 다시 말해서 84분의 pq 0.3 곱하기 0.7인 정규분포를 따르더라라는 얘기. 괜찮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8400분의 3 곱하기 7이라고 쓸 수 있고 약분하게 되면 여기가 400이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네. 즉 400분의 1이니까 20분의 1이라고 씁시다. 20분의 1의 제곱이 되어서 0.05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0.3에 대해서 0.15와 0.30을 표준화하게 되면 0.15는 0.3으로부터 0.05씩 몇 번 뺀 거야? 0.3에서 0.05씩 3번 뺀 거지. 그래서 표준화하면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그리고 Z 그리고 0 이렇게 된 거지.
괜찮니? 뭐 이거 이제 값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거지. 쌤이 이번에 가져온 예는 대부분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예 하는 것보다는 기본을 정하기 위한 예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교과서에 있는 예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봅시다. 다시 한번 복습 좀 해서 개념 다시 한번 봅시다. 거기 174쪽에 보게 되면 자, 봅시다. 모비율, 모집단에서 어떤 특정 성질을 갖는 사건의 비율을 모비율이라고 하겠다. 표본 비율, 표본 중에서 어떤 특정 성질을 갖는 사건의 비율을 표본 비율,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성질을 갖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별수 x라고 하게 되면 ps는 n분의 라지 x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란 그 개념 2번 보면 EPS는 로 비율과 같고 VPS는 n분의 pq와 같다 하지. 자, 그 다음에 개념 3번 175쪽에 표본 비율의 분포를 보게 되면 P햇은 근사적으로 평균이 P이고 분산이 n분의 pq인 정규분을 따른대. 어차피 Z로 표준화하는 거는 쌤이 지금 여기서 풀이하는 과정에서 표준화했어 안 했어? 필수적이진 않거든.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넘버 6 갑시다. 자, 어느 도시에는 차량의 40%가 선루프를 설치했대.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 B가 0.4. 모 비율이 0.4라는 P가 0.4. 자, 그 다음에 96대를 이미 추출할게. 48대 이상이 선루프를 설치한 차량의 확률은 이렇게 하거든. 얘는 뭐지? P햇이 얼마 이상? 48. 96분의 48 이상. 이걸 묻는 거야. 비율을 묻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여기다 라지 P 이렇게 쓰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는 실제로 계산하면 0.5거든. 그러니까 P햇이 0.5 이상인 확률을 구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 P햇의 분포가 필요하다. 목이 아직 표복이 아니야. 방학이 끝나야 됐으니. 어쨌든 그러면 이제 0.4가 되고 그 다음에 n분의 pq 96분의 0.4 곱하기 0.6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9600분의 24가 되니까 약분하면 결국 400분의 1이라서 아까랑 똑같다 맞지? 즉 얘는 0.05의 제곱입니다. 괜찮니? 그러면 0.4로부터 0.5는 표준 편차 몇 번 닿으면 돼? 2번 닿으면 되지. 0.05씩 2번 닿으면 0.5가 되는 거잖아. 그 말은 얘가 P가 Z가 2보다 크나 이렇게 표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산하면 답이 될 겁니다. 자, 390번 봅시다. (390번을) 보게 되면 출생시 몸무게 x가 정균골 따르고 px가 3.4 이상일 확률이 2분의 1이다.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말은 x가 정균골 따르는데 이 3.4라는 게 평균이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야 확률이 2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이해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x가 3.9 이하일 확률과 그 다음에 z가 마이너스 1 이하일 확률을 더했더니 1이 되는데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 여기가 괜찮지? 그러면 결국은 이 친구도 표준화 했다고 치자고. 표준화 하자 그냥 실제로. 원래는 이제 안 해도 괜찮은데 설명 편의를 위해서 그냥 할게. 그러면 3.9에 3.4를 빼면 0.5가 돼.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더했는데 합이 1이래. 그러면 사실 좀 곤란한 게 이 친구도 작거나 같다고? 이 친구도 작거나 같다니까 해석이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조작할 건데 기왕이면 이렇게 상수로 주어진 걸 조작하는 게 낫거든. 그래서 얘를 고쳐 쓰게 되면 p, z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고쳐 써도 괜찮아.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나 여기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냥 얘를
부도 방향을 사실 반대로 해놓으면 훨씬 편하거든. 그래서 저렇게 고쳐놓도록 합시다. 그럼 이 친구가 이거야. 그리고 이렇게 표준화된 놈이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그때의 확률을 더하게 되면 1이는데 그 말은 저 친구가 이렇게 가는 친구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이 표준화된 게 얼마라고? 1이라고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럼 시그마가 얼마라고? 0.5라고. 그러니까 요 값이 0.5라는 걸 주기 위한 정보가 두 번째 식이었던 겁니다.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뭐래? 이때 이미 추천한 25명, 즉 n이 25일 때 그때 평균은 x바에 대해서 p x바가 3.55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누구의 분포가 필요하다고? x바의 분포가 필요하다고. x바의 분포는 n, 평균은 똑같고 3.4고 표준 편차가 25분의 0.5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면 25분의 25 100분의 어떻게 쓰지? 공간이 애매하네. 25 곱하기 10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이제 약분되어서 0.1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0.1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그러면 3.4로부터 3.55까지 가는 거는 표준 편차 몇 칸? 한 칸 반. 한 칸이 0.1이니까 0.15면 한 칸 반인 거잖아. 맞지? 따라서 얘를 표준하게 되면 P Z가 1.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 이제 0.5에서 0.43 확률을 빼는 얘기죠. 좀 이해하고 있어? 네. 근데 우리 솔직히 좀 얘기해보자. 지금 학통 개념 원리는 다 푼 사람? 개념 원리는 다 풀었어 확실히? 유현이는? 열심히 하고 있어. 개념 원리 80% 이상 했다 지금까지. 현우는 50% 이상을 했어? 30% 이상을 했어? 퍼센트로 못 쓰겠습니다. 안 했다에 가까워? 아,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유리미는? 거의 다. 거의 다 했어? 네. RPM은? RPM은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 저번 주 숙제를 RPM 아예 못했고요. 그 전까지는 깨긴. 그게 괜찮게? 쌤이 이제 다음 장 이제 다음 학기 시작해야 되지 않았지? 그리고 그때부터는 뭐 해야 돼? 시험 쳐야 돼 그걸로. 너 중간고사 쳐야 돼. 그 현실 인식을 하고 있지? 현우야, 중간고사 잘 치울 수 있을까? 해보겠습니다. 유연아, 중간고사 잘 치울 수 있을까? 너 혹시 그 중복조합 기억은 나? 오. 네. 기억나요. 방금 생각났어. 방금 났어? 3HO 어떻게 계산해? 3HO는 그 7C5요. 오, 현우 몰랐다 맞지 방금? 아, 저 압니다. 알아? 네, 압니다. 이건 알아? 압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했어요. 이항 공포랑 이 넘어까지. 이항 정. 이항 정리 맞습니다. 통계는 사실 기말고사인 거 알지? 어떻게 되겠지? 저희 그때 RPM도 다 했어요. 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393번 봅시다. 쌤도 사실 걱정이야. 나도 그냥 이게 그 너희들이 대수랑 미적이랑 확통을 세 개를 같이 하잖아. 사실은 빡세 안 빡세? 솔직히 빡세잖아, 맞지? 그래서 쌤도 약간 뭐랄까 마냥 간단하게 못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 근데 이제 슬슬 학기가 돼가니까 나도 걱정되는 거야. 내가 얘네들 데리고 중간고사 잘 칠 수 있을까? 현호야, 중간고사 잘 칠 수 있을까? 3일 후에. 근데 그거 알아? 그 확통은 좀 열심히 하면 1학기 쉬워. 너 학교 가서 딱 물어봐야 돼. 확통 제대로 했는 애들 얼마나 되는지. 한 반은 안 했어.
그러니까 끝까지 통계까지 다 본 학생들이 절반 이해할 거야. 쌤 생각에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 확률 한 중간까지랑 그 이후랑 퀄리티가 좀 차이가 날걸? 과제나 이런 것도. 맞지? 왜냐면 그때부터 내용이 어려워지거든. 대수랑 미적이.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근데 쌤이 이제 들어보니까 이렇게 학생들하고 다른 친구랑 이야기하고 들어보니까 안 하는 애들이 더 많을 거야. 쟤들하고. 근데 실제로 매년 그래왔어. 왜냐하면 이게 강사들 사이에서 또 뭐가 있는지 알아? 통국 문과 화문대라는 이미지가 있어. 특히 젊은 쪽 강사들. 쌤은 어차피 원래 문과 이과에서 수능 다 확통 치던 시대 사람이야. 그렇죠? 옛날에 그렇게 더 길게 살았어. 쌤. 그 기간이 훨씬 길어. 기아도 이과가 기아를 그렇게 못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상에 살았단 말이야. 쌤은 어릴 때부터.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쌤은 확통과 기하에 대해서 중요해지지 않은 게 더 별론데 근데 중요해지지 않은 기간이 7년이야. 짧아 길어. 엄청 길잖아. 맞지?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도 확통과 기하를 대충 해. 확통 문과하고 기하는 절대평가. 그리고 7년을 살아왔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확통은 사실 1학기 훨씬 쉬워. 아니 저기 대수보다 확통 1반이 훨씬 쉬워. 비교도 안 돼. 학교 가서 애들이랑 이야기해봐. 확통 잘했냐? 그러면 이제 너희들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알았지? 근데 너희들보다 훨씬 적게 하는데 그냥 이런 거야 사실. 그냥 나랑 비슷한 실력이다. 그럼 나보다 무조건 확통 적게 했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내가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하면 최소한 경쟁 상대가 누구라니까. 나보다 원래 잘하는 애들이 경쟁 상대인 거야. 확통.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사실 약간 전략적으로 확통을 조금 더 등급을 올리고 대수를 선박하는 것도 괜찮다. 물론 다 잘 치면 제일 좋고.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겠지? 현호도 맨날 이제 정규 시험에서 이제 미끄러지니까 확통으로 선박하는 게 어때? 자식아! 시험 좀 잘 쳐. 잘 타봅시다. 393번 봅시다. 네, 쌤이 하는 얘기가 가벼운 얘기가 아니야. 실제로 많이 그래. 많이 그래. 자, 지역 A에 살고 있는 성인들의 1인 하루 물 사용량을 확률 변수 X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 지역에 X라고 하게 되면 얘는 평균이 222. 그 다음에 B는 Y라고 하게 되면 240. 그 다음에 확률 변수 Y의 표준 편차는 X의 표준 편차의 1.5배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내가 시그마라고 쓰게 되면 여기는 이제 2분의 3 시그마라고 쓸게. 이렇게 쓰는 거지. 자, 그때 A에 살고 있는 N명의 1인 하루 물 사용량의 평균을 X바라고 하죠. X바는 M 220,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만들어진다. 오케이? 그럼 Y바를 구하게 되면 얘는 표본의 크기가 9N면이라서 240, 이제 계산해서 이렇게 9N분의 4분의 9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9랑 약분 될 거고 4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2 루트 n분의 시그마 전체의 제곱 이렇게 표준 편차를 고쳐 쓸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그때 문제에서 구하는 게 x바가 215 이하일 확률, x바가 215 이하일 확률이 얼마나 같다고? 0.1587로 같다. 0.1587은 뭐지? P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같습니다. 이 부동 방향을 맞춰주려고 이렇게 마이너스로 작거나 같다가 쓰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225로부터 5만큼 줄었잖아, 맞지? 근데 그게 뭐랑 같다고? 표준 편차 한 칸과 같다고. 혹은 215를 표준하면 어떻게 돼? 215 빼기 220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여기가 분자 얼마? 마이너스 5지. 그럼 이제 약분하면 5가 돼야 되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얼마라고? 얘가 5라는 정보를 얻게 되는 거지. 괜찮니?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뭐 하라고 문제에서 y가 235보다 y바가 235보다 큰 합성률
그럼 235를 표준합시다. 위정입니다. 그냥 하는 게 편하지. 235에서 240을 빼고 2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얼마라고? 얘가 5라고. 그럼 결국은 주어진 식은 정리되기를 2분의 5분의 마이너스 5야. 그럼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p z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아? 그럼 거기 얼마야? 0.4772에다가 0.5를 넣으면 되니까 0.9772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니?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또 한 파트가 끝났습니다. 잠깐 5분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면 높여줄 수 있어요? 뭐를 닦고? 네. 당연하지. 근데 나 진짜 학교 가보라니까.